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방법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장점, 그리고 함수의 구조, 그리고 함수의 개요, 그리고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 뭐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는 코드의 절약을 줄이고, 코드를 절약을 하고, 그리고 코드를 재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 함수를 하나의 장에 담기에는 너무나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함수를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저번 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번에는 우리가 함수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6장에서 여러분들한테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뭐 람다식도 나오고요. 뭐 좀 개념이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 다시 1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에 함수에 대한 아직까지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다 그러면 반복을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7장의 첫 번째 이론 시간이고요.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큰 1장은 큰 목록은 이거예요. 참조값. 이게 바로 call by reference거든요. 참조값에 의한 인수 전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참조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조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는 10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원래 보통의 이제 기타 다른 언어들 있죠. 다른 자바나 C 언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있다면 A라는 이놈이 여기에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 1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트 타입이니까 4바이트가 할당이 되는데, 뭐였습니까? 이 파이썬은 이 10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했던 것 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파이썬에서만큼은 이 A라는 A가 요렇게 해서 10이라는 클래스 인트잖아요. 그죠? 클래스 타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고유의 메모리 주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해시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A라는 변수, 즉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따질 때는 이제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이제 딱 요렇게 한 A라는 곳은 하나로 딱 요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힙에다가 할당이 되는 그러한 형태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거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함수에서 인자값, 매개변수로 우리가 던질 때 변수값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를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듯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봤습니까? 우리가 내가 전달하는 변수에 무엇이 함수로 전달될까? 값이 전달되겠지 뭐. 주소가 전달되겠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게 좋죠. 그래서 거의 모든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변수의 값만이 전달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값만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해서 pass by value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call by value를 더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pass by value라고도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가 동일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드 한번 보죠. 자, definition, define 뭐 해서 이 modify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매개 변수를 받아와서 n은 n 플러스 1 하고 끝이 나버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의만 해놓고 그 다음에 k는 10이에요. 그죠? k는 10이고 프린트 k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10이니까 10을 여기에 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modify k에다가 modify 함수에다가 10이라는 인자값 즉 k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에 복사가 돼요. 10이. 그죠? 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복사가 되니까 얘는 10이고 그러면 n은 뭐예요? 플러스 1을 했어요. 그죠? 플러스 1을 하니까 얘는 n은 11이 될 겁니다. 그런데 프린트 k를 찍으면 k는 역시 10이죠.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복사가 됐고 자 이거를 제가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죠. 자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아이고 또 이 뭡니까? 예, 요렇게 만약에 이게 스택이고요. 이게 힙입니다. 요 아래쪽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K는 10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가 K라는 변수 즉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진 주소 그리고 얘는 10이라는 놈이 되어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프린트 K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참조한 여기는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소가 들어가 있고 이거의 주소가 되겠죠. 0x 100번지라든지 이런 주소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K를 찍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10이니까 10을 찍었어요. 요까지는 그죠? 그런데 modify K 하면서 던졌어요. 매개 변수로. 그죠? K라는 여기에 값을 던져버렸어요. 그럼 제가 복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가 호출이 됨으로써 제가 스택에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메인 영역이다 실행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여기서 modify를 호출했죠. 그럼 이거는 modify 메서드가 modify 함수가 되죠. 그죠? modify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modify에 n이라는 매개 변수 이 공간이 생겼어요. 그죠? 얘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지역 변수로.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0이 복사가 됐어요. 카피가 되고 그 10을 가지고 이게 n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연산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11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문장이 있나요? 없죠. 리턴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끝이 나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이 modify 콜 스택에 쌓인 이 스택에 쌓인 이 modify는 유유히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지난 장에 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쌓였던 거는 11이라는 n이라는 값은 이 함수 modify 영역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얘가 modify가 호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얘는 사라졌고요. 그죠? 그럼 다 사라졌으니까 얘가 이 10에 k 값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안 끼친다. 그죠? 예. 네. 맞습니까? 이게 바로 call by value, pass by valu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요게 바로 call by value입니다. 이 값이 복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사, 카피. 아시겠죠? 그래서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값에 의한 전달이다라고 하는 거고 값에 의한 호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코드에서 변수 k가 modify 함수로 전달되었지만 k의 값은 호출 전후로 나눠 봤을 때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all by value, pass by value 같은 경우는 호출한 곳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함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modify 함수에서 매개 변수 n의 값을 증가하였어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 pass by value, 값에 의한 전달.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게 바로 call by value, pass by value입니다. 값에 의한 전달, 값에 의한 호출, 이게 복사가 된다라는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call by value, pass by value 이거는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거 배울 때 이거 필수적으로 시험 문제로 다 출제가 됩니다. 저도 출제를 했고요. 네. 출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모르면 모를 수가 없어요. 특히 이거 메모리 구조를 잘 그려서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학생들한테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답변을 이렇게 메모리 구조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으면 저는 그거는 무조건 만점 줍니다. 예. 아시겠죠? 이게 바로 call by value고요. 그리고 혹시 이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 중학생이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현직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다음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call by value하고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열 전달이라는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자열을 전달하여도 마찬가지다. 한번 봅니다. 자, msg라는 변수, 즉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happy birthday라는 문자열을 literal 타입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스택이고 이게 힙이라면 여기에 msg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str이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만들어져서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생성된 주소가 여기에 저장이 되죠. 이게 msg죠. msg가 돼요. 그리고 나서 print msg 찍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값 찍을 거고요. 맞죠? 찍고 그 다음에 modify msg를 했어요. 근데 modify에서도 return하는 타입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값에 의한 호출이다. 그죠? 맞나요? 복사가 돼요. 이것도 역시 복사가 되기 때문에 msg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modify가 여기에 스택에 쌓이고 여기에서는 s라는 변수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값이 복사가 됐다. 그죠? 복사가 돼서 어떻게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복사가 돼서 여기서 하나 더 생성이 돼요. 하나 더 생성이 되고 이 주소를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는 S라는 곳에는 또 다른 주소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 해피 버스데이가 복사가 됐고 그리고 플러스 연산 복합 대입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까지 여기에서는 생성이 되고 여기서 찍으면 나와요. 그런데 리턴 값이 없으니까 여기서 함수가 끝나버렸죠. 끝나버렸으니까 얘도 자동으로 주소를 읽고 객체도 더 이상 참조를 못하게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 앞에 값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는 이제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죠. 없어지면서. 그럼 일로 가요. 그럼 얘가 참조하고 있는 거는 해피 버스데이 이거예요. 그럼 결국엔 얘도 똑같이 해피 버스데이 함수를 호출한 전후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숫자나 문자열이 변경 불가능한 객체 immutable object라고 하는데요. 변경 불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이다. 숫자나 문자열을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말씀드렸죠. 이것도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연산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으면 얘는 리턴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숫자나 문자열이 변경 불가능한 객체 immutable object고 숫자가 변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id라는 함수가 있어요. id라는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 id라는 함수는 객체를 입력을 받아요. 객체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게 다 객체죠. 파이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입력받아서 객체의 고유 주소값, 레퍼런스를 리턴해주는, 반환해주는 함수가 id라는 함수예요. 그거 우리가 실습할 때도 해볼 거고요. 해피 버스데이와 해피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메모리 주소도 다 틀려요. 숫자 3과 숫자 10도 메모리 주소가 다 틀려요. 아시겠죠? 왜? 다 객체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객체가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새로 생성이 되는 그런 객체가 돼버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숫자나 문자열 같은 경우는 immutable object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만 돼봐야 뭐 호출되는 거는 뭐 없으니까 얘한테 호출한 곳으로 돌아갔을 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참조값을 출력하는 id 함수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용하여 문자열 변경을 하면 문자열 참조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MSG에다가 자, Happy Birthday 해서 id MSG 했어요. 자, 5087 1576이라는 이게 이제 해시코드의 개념이 센데요. 해시코드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시코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는 우리가 객체를 이제 힙이라는 영역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객체를 만들어요. 지금 해피 버스데이 이것도 MSG도 지금 리터럴 타입으로 지금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으면 메모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6진수를 씁니다. 16진수의 형태로 객체의 메모리의 주소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16진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진법 변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0x 그죠? 0x 어쩌고 저쩌고 해서 16진수가 막 이렇게 나와요. 막 A B C 10 뭐 이렇게 형태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예전에 어셈블러라는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저급 언어고요. 그래서 이러한 16진수를 해시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10진수 형태로 10진수 형태의 정수값, 이것도 이 정수값은 또 유니크한 거예요. 유니크.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진수의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시코드를 의미하는데요. 이 해시코드는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니크한 정수값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참조를 원하신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서칭을 해보셔도 되고 해싱이라는 알고리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피 버스데이는 5087 1756이라는 해시코드가 나왔는데 정수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MSG에다가 연산을 해버렸어요.
toU를 더해버렸어요. 그죠? 그럼 새로운 객체가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ID MSG를 찍어보니까 5084, 9984 내용이 틀리죠. 그죠? 왜?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틀리다라는 뜻이에요. 번지수가 틀리다는 뜻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기존의 문자열 끝에 toU만 추가했을 뿐인데 객체의 주소 이거를 우리가 해시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아듣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주소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학생들이 포인터를 만나면 거의 좌절을 합니다. 왜? 주소를 다루니까요. 막 힘들어요. 역시 그러한 개념을 그런데 포인터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오히려 쉽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구태여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C 언어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포인터 부분만 뭐 잠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주소가 완전히 변경되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해피 버스데이. 아까 전에 이거는 우리 함수 호출했을 때 S는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완전 다른 객체가 돼버렸고 얘는 그런데 프린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참조를 잃어버렸고 함수 사이에서 함수 호출이 두 개가 쌓였잖아요. 그죠? 여기에 실행부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거는 modify라는 함수가 호출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객체가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끝나버리고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자, 이게 바로 해시코드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아울러 문자열 전달을 했을 때도 이렇게 객체의 주소값이 이렇게 문자열이 변형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곳을 가르친다. 새롭게 객체가 생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혼란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혼란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하시고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맨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뭐 이러한 컴퓨터 구조론이나 메모리 구조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죠?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서적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인터넷 서칭도 해서 한번 보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메모리를 막 저는 학생들한테 시켜요. 공식 가지고 오라고 해서 메모리 그리는 습관 이렇게 해야 자기가 알거든요.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는 제 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노트들에 여기에 전부 다 그림 그려놓고 막 하고 했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리스트가 뭐였어요? 요런 게 리스트였어요. 그죠? 리스트에서 1, 2, 3, 4, 5. 근데 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얘는요.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한 객체죠. 그죠? 변경이 가능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immutable object가 아니라 얘는 mutable object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 객체예요. 그래서 얘는 자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다른 상황이 나와요. 얘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list 즉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만들어질 때는 똑같이 얘도 객체 형태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는요 리스트 타입은 값이 여러 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 튜터라는 곳에 갔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오브젝트죠. 하나의 값들이 전부 다 주소를 다 들고 있는, 주소 값들을 지금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리스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리스트가 있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배열과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5개잖아요. 5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각각의 객체들이 이렇게 5개가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1, 2, 3, 4, 5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의 주소, 그죠? 이건 객체잖아요. 이거의 주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거의 주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생성된 주소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2차원 배열을 형태의 2차원 포인터 형태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생성된 주소가 어디? 여기에 저장되는 li 리스트에 저장이 된 거예요. 주소가 전달이 된 거예요. 주소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소의 주소를 들고 있는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처음 들으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그려보는 형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리스트를 치니까 그대로 이렇게 출력은 돼요. 처음에. 그런데 얘는 modify 2를 호출했을 때 이 주소가 넘어가요. 이 주소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열이나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이렇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하면 여기에 스택에 쌓이면서 얘는 새로운 매개 변수가 여기에 생성이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객체가 여기 또 생성이 돼서 이렇게 참조를 하는 게 문자열이나 숫자였어요. 그래서 변경 불가능한 객체가 돼버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넘길 때 주소 자체를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modify 2를 호출했을 때 얘는 요렇게 li가 여기에 생겨요. 그런데 이 li의 주소 값은 뭐예요?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이 주소 값, 얘가 들고 있는 값이 비로소 넘어가요. 이렇게. 이게 바로 call by reference입니다. 넘어가죠. 넘어가면 얘는 이거의 주소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주소가 복사돼서 넘어갔으니까 이 주소의 주소들을 다 알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복합대입 연산자로 이거를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더해졌죠. 리스트에. 그러면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거는 주소가 넘어갔고 앞에 거는 값에 의한 호출이었죠. 값이 넘어간 거예요.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간 거죠. 그냥 주소가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객체, mutable object고요. modify 2의 리스트를 전달한 후에 리스트의 내용을 변경하면 주소가 넘어갔기 때문에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칩니다. 얘는. 이것이 다음과 같이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리스트의 경우에 리스트의 참조값이 전달된다. 아이고, 이게 좀 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전달이죠. 전달된다.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장표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죠. 네,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조값이라는 것이 바로 주소라는 거예요. 주소. 메모리의 주소.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에서 참조값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변경하면 리스트는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지 아니하고 기존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 객체가 이렇게 변경이 되죠. 왜? 주소가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의 차이점이죠. 하나는 값에 의한 호출, 그리고 값에 의한 전달, 그리고 또 하나는 call by reference, 주소에 의한 호출, 이 뜻이거든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알면 우리는 그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집과 똑같은 또 다른 집을 하나 만들었어. 완전 똑같게. 근데 그거는 값이 복사가 된 거나 똑같으니까 원래 있던 집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맞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반복의 반복을 거듭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왜 저렇게 프로그래밍이 움직이고 왜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짰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자, 요까지 일단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요까지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그리고 immutable object, mutable object에 대해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반복을 좀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랑 같이 실습할 때도 쳐볼 거지만 미리 한번 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일단 한번 실습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거의 개념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스콥이 달라요. 알겠죠?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음 이론 시간에 하도록 하죠. 저는 여기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이런 이뮤터블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